아버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아버지 말이 늘 정답인 줄 알았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아버지는 늘 강했고 옳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이 많지도 잘난 척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와 있으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이야기, 집안 이야기, 내가 느끼는 부담들까지 그는 묻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들어주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에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아, 이 사람이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 한구석은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이 사람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부유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늘 중요하게 여겼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소개하기까지 참 많은 밤을 고민했다. 아버지는 웃으며 악수했지만 그 손에는 온기가 없었다. 질문은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하나하나가 날카로웠다. 연봉은? 부모님은? 앞으로 계획은? 나는 그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굳어 있는 걸 보았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시험할 것이고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말 속엔 반대가 들어 있었다. 그 남자 내 그릇에 안 맞는다. 너 혼자 애쓰는 결혼이 될 거다. 나는 흔들렸다. 아버지의 말은 늘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너졌다. 아버지와 그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앞날을 걱정했고 그는 지금을 지켜주려 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갈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 포기해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 아버지의 반대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그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결국 말했다. 그만하자.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찢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끝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더 조용해졌고 더 바빠졌다. 불평은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아침이면 늘 하던 시간에 출근했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 크게 드러낼 일은 아니었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고 아버지는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내게서 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쪼개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 관련 자료를 살폈고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다. 공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움직였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누가 했는지 묻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처가댁을 위해 일하면서도 그 일을
사위 노릇이라 부르지 않았다. 당연한 일처럼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말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이미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하던 조건과 계산 속에는 이런 묵묵함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면 조용히 책임부터 지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했다. 그 남자 쉽지 않더라. 그 말은 아버지의 패배 선언 같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저려왔다. 아버지는 끝까지 강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 강함에 기대 자라온 딸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한 발 물러났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미안했다. 집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단단했지만 조금 더 조용했고 조금 더 느려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허락은 내 선택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인생을 믿어준 것이었다는 걸. 그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했을 때 그는 크게 웃지 않았다. 다만 숨을 길게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견뎌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요란하게 기뻐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큰 약속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소중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조금 더 흘렀고 우리는 천천히 결혼을 준비했다. 화려하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가 편안해지는 선택들로 하나씩 채워갔다. 결혼식 날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다.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유난히 따뜻했다. 잘 살면 된다.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먼저 돌아섰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며 나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꼈고 그의 자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여전히 말이 적고 여전히 과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동안 말없이 견뎌온 시간들이 이 순간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날의 결혼은 크게 울지도 요란하게 웃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오래 남는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조금 미안했고 그에게는 많이 고마웠다. 그리고 그 두 마음 위에 사랑은 이제 삶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우리는 늦었지만 단단한 방식으로 결혼했고 지금도 서로의 하루를 묵묵히 지켜주며 살아가고 있다. 사랑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태도였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그리고 안다. 진짜 사랑은 가장 힘든 자리를 지켜낸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걸.